인생 청취록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62세의 박미경 씨. 30년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던 평범한 아줌마였죠. 그런데 어느 날 거만한 식당 사장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설거지나 하는 아줌마 주제에 뭘 안다고. 하지만 그 사장은 몰랐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이 30년 전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설의 셰프라는 것을요. 30년간 숨겨온 비밀,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존엄의 전쟁. 과연 박미경 씨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모욕한 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야, 아줌마. 설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뜨거운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름때가 엉켜붙은 접시들 사이에서 내 손가락이 미끄러져 움직였고 비누거품이 팔꿈치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시를 문지르는 손에만 힘을 주었습니다. 설거지통 속 물이 탁해졌습니다. 기름과 음식 찌꺼기가 뒤엉켜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30년째 이 자리에서 이 손으로 남의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 손님이 찾으셔. 식당 사장 이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앞치마로 손을 대충 닦고 뒤돌아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가죽 구두, 반짝이는 명품 시계,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 최현도였습니다. 앉아봐. 그의 말에는 명령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젖은 앞치마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식당 인수하려고 해. 그런데 직원들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최현도는 찬찬히 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도 많고 효율성도 떨어져.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받아먹고. 사장님, 미경 씨는 여기서 오래. 이만수가 끼어들려 했지만 최현도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조용해. 내가 말하는 중이야. 최현도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서 당신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설거지 기계 하나면 당신보다 빠르고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 내 손목에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에 베었던 자국,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주방, 완벽하게 정렬된 칼들, 그리고 내 이름이 새겨진 하얀 요리복. 참아야 해. 지금은.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최현도가 일어서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지만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최현도가 문을 열고 나가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만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다른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설거지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화끈거리던 손목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물속에서 내 손가락들이 흔들렸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이 손들이 한때는 최고급 식재료를 다루며 예술을 창조하던 손이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접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손목의 근육이 예전의 감각을 기억해냈습니다. 칼을 쥐던 그립감, 재료를 써는 리듬감. 그만 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통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생선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선한 도미가 눈에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그 생선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가미를 확인하고 눈동자의 투명도를 살피고 비늘의 윤기를 점검하는 동작들. 아줌마, 사실 거야? 생선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심장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빨라진 박동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서 와세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응, 좀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해고 소식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간병사 일로도 힘들어하는 지은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병원비 좀 더 필요해서.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30년 전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얀 천으로 쌓인 칼이 나타났습니다. 손잡이에는 여전히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미경. 칼을 집어든 순간 손목의 상처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이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조금 펴졌고 눈빛에 오래 사라졌던 날카로움이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숨자. 이제 보여주자 내가 누구인지.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30년간 봉인된 요리사 박미경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최현도는 아직 모를 겁니다. 자신이 깨운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6시 식당 문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평상시처럼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해해요, 사장님. 사업이니까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목 안쪽에서는 맥박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만진 칼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치 월급은 줄게. 그리고 추천서도. 됐어요. 괜찮습니다. 이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을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최현도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만한 표정으로 식당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야, 아줌마. 아직도 여기 있네? 최현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긴. 여기 당신 자리 없다고 어제 말했잖아.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마무리? 설거지 마무리가 뭐 대단한 일이야? 그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정중하게. 그냥 설거지나 하던 아줌마 주제에 뭘 마무리한다고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냥 설거지나 하던 아줌마라고. 나는 최현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내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뭘? 요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최현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나 봅니다. 갑자기 왜 그걸 물어? 그냥요. 설거지만 하던 아줌마가 궁금해서요. 내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나온 내 손은 여전히 물기가 있었지만 그 손가락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쩌라고? 내가 요리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생겨? 최현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격이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자격.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한테 자격이 없다고. 맞아, 자격.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자격 말이야. 나이만 먹고 하는 일은 설거지뿐인 아줌마가.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나는 젖은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설거지통 옆에 놓았습니다. 설거지뿐이라고요? 그래, 설거지뿐이지. 다른 뭘 할 줄 알아? 최현도가 팔짱을 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정했습니다. 보여줄 때가 왔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뭘? 요리요.
최현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과 의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요리를? 네. 설거지만 하던 아줌마가 말이에요.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번에는 아픔이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해봐. 어디 얼마나 잘하나. 최현도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설거지통이 아닌 조리대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칼을 찾았습니다. 식당용 일반 칼이었지만 내 손에 잡히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평범한 재료들이 보였지만 내 눈에는 각각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양파, 당근, 감자, 달걀. 간단한 재료들이지만 충분했습니다. 칼을 들어 올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손목의 각도, 칼날의 각도, 재료와 칼이 만나는 순간의 저항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해봐. 최현도의 재촉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집중했습니다.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일정한 리듬으로 칼날이 도마에 닿았습니다. 균일한 크기로 썰어진 양파가 쌓여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내 손놀림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근을 집어들어 같은 리듬으로 썰어 나갔습니다. 저거.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놀림이 평범한 아줌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양파가 지글지글 볶아지는 냄새.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요리사 박미경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뭐야, 진짜 할 줄 아네. 최현도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벽 4시. 전통시장의 고요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내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미경 씨. 이른 시간에 웬일이에요? 생선가게 할머니가 놀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선 고르러 왔어요. 생선을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다니기만 하시더니. 할머니의 의아한 표정을 뒤로하고 나는 진열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싱싱한 도미들이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가미를 살펴보고 눈동자의 투명도를 확인하고 살의 탄력을 점검했습니다. 이 감각 잊을 수가 없지. 이걸로 주세요. 내가 선택한 도미를 본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오늘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30년간 이 좁은 부엌에서 간단한 반찬만 해왔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공간이 넓어 보였고 모든 도구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내 칼을 꺼냈습니다.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니 30년의 세월이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도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목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각도, 적절한 힘의 강약, 부드러운 움직임. 칼날이 지느러미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딸 지은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지은이 부엌 입구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요리 좀 하려고. 근데 그 칼은 뭐예요? 처음 보는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전에 나 최고급 호텔의 수석 셰프였던 박미경에 대해 딸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거야. 오래됐어. 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비쌌겠어요. 지은이 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보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엄마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생선 손질하는 거 처음 봐요. 딸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요리에 대한 진심 어린 평가였습니다. 그냥 옛날에 좀 해봤어서. 옛날에요? 언제요? 지은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일찍 자야 할 시간 아니야? 지은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시 도미와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해받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칼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내장을 제거하고 비늘을 긁어내고 깔끔하게 토막을 냈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잊혀졌던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야. 진짜 요리할 시간이다.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최연도 사장님과 요리 대결하신 박미경 님이시죠?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푸드 블로거 김소영이라고 해요. 어제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영상? 누가 찍었단 말인가? 어제 직원분 중 한 분이 몰래 촬영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지금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내가 요리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갔다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요. 궁금한 게요? 네. 그런 칼놀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내 정체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김소영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내 영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고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칼놀림은 오랜 경험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김소영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좀 해본 적이 있어서요. 좀이 아니라 완전 프로 수준이에요. 혹시 어디서 일하셨어요? 순간 입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말해도 될까? 사실은 말을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엄마 영상이. 댓글들이 난리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아,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박미경이라는 이름 30년 전 그랜드 호텔에서 일하셨던 분과 같은 분이신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영이 내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잠깐만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김소영이 노트북을 뒤적거리더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30년 전 그랜드 호텔 최연소 수석 셰프로 임명된 박미경의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젊었지만 확실히 내 얼굴이었습니다. 맞죠? 당신이 그 전설의 박미경 셰프죠?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김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제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살고 싶어서요. 평범한 아줌마라니요. 당신은 전설이에요. 다시 돌아오셔야 해요. 김소영의 열정적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30년 만에 복귀 정말 가능할까? 댓글 좀 보세요. 김소영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내 영상 아래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이 아줌마 진짜 프로 아니야? 칼놀림 보소. 완전 장인이네. 최연도 저 자식 개쪽 팔렸을 듯. 설거지만 하던 아줌마라고. 네가 설거지나 해라.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사람들이 내 요리 실력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과거가 모두 드러날 텐데. 미경님, 정말 다시 시작해보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김소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체력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실력이면 충분해요. 더구나 미경님은 경험도 있고.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미경님이신가요? 저는 맛의 고수 프로그램 PD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꽉 잡았습니다. 영상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출연 의향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프로그램이요? 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숨은 고수를 찾아서 경쟁시키는.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와 있으세요? 아니, 밖에 있어. 왜? 최현도 그 사람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화난 것 같아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현도가 집까지 찾아왔다고. 지은아, 절대 문 열지 마. 내가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김소영을 보니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현도가 우리 집에 와 있대요. 뭐요? 그건 너무 하잖아요. 같이 가요. 김소영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해결할게요. 안 돼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더구나 지금 영상 때문에 그 사람 완전 화났을 텐데. 김소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상에서 창피를 당한 최현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최현도의 검은색 벤츠가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경님,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김소영이 나를 말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죠. 최현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미경. 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내가 뭘 한 줄 아냐?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냐고? 인터넷에 그 영상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최현도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김소영이 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은 다른 사람이 올린 거잖아요. 미경님이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누구야? 끼어들지 마. 최현도가 김소영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김소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푸드 블로거 김소영이고요. 이 일을 정확히 알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알린다고? 뭘? 미경님의 진짜 실력과 당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요. 최현도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야, 박미경.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사업에 방해가 되면 가만 안 둬. 방해요?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참았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모욕했잖아요. 설거지만 하는 아줌마라고 자격이 없다고. 그게 사실이잖아. 최현도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자격이 없다고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제대로 겨뤄볼까요? 당신과 저 누가 진짜 요리사인지. 뭐라고? 요리 대결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김소영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미경님, 괜히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30년간 숨어 살기는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최현도가 비웃었습니다. 요리 대결?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지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그 영상도 삭제해. 그럼 당신이 지면요? 최현도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질 리 없어. 그래도 조건을 걸어야죠. 페어플레이니까. 김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미경님이 이기면 당신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미경님의 실력을 인정한다고. 최현도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내가 이길 텐데. 언제 어디서 할까요? 김소영이 물었습니다. 내 식당에서 해.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심사위원은 내가 섭외할게. 최현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김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최현도가 차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미경, 일주일 후에 후회하게 될 거야. 차가 사라지고 나서 김소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승부욕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뭘 준비할까요? 우선 연습용 재료부터 사야겠네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영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SNS에 홍보해 주시겠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봅시다. 김소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전설의 복귀 전이네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이번에는 숨지 않겠다고. 박미경이라는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손목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지만 이번에는 아픔이 아니라 각성의 신호였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통시장에 가서 최상급 재료를 고르고 오후에는 김소영과 함께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내 손이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조회수가 50만 돌파했어요. 김소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내 연습 영상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대단하다. 최현도 그 새끼 박살나겠네. 30년 전 전설이 돌아온다. 응원합니다, 박미경님. 하지만 걱정스러운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30년 공백이 너무 길어. 최현도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실력이 말해줄 거예요. 김소영이 위로했지만 사실 나도 불안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예전만큼 손이 빠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결 하루 전 최현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포기하면 조용히 넘어가 줄 수도 있어. 포기는 무슨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30년의 공백을 과연 메울 수 있을까? 지은이 방에서 나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그래? 엄마가 30년 전에 유명한 셰프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소영 언니한테 들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의미 없다고요? 엄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포기하신 거죠? 저 낳고 키우느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을 꽉 안았습니다. 바보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엄마, 이번엔 꼭 이기세요. 엄마 실력 보여주세요. 딸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결 당일. 최현도의 고급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소영이 라이브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사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최현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 정민수님, 요리평론가 이선영님, 그리고 요리학원 원장 박철수님입니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민수. 30년 전 그랜드 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볼까? 정민수가 나를 보더니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무표정해졌습니다. 역시 알아봤군요. 이번 대결의 주제는 한식 코스 요리입니다. 제한 시간은 이 시간. 최현도가 발표했습니다. 한식 코스 요리.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료를 살폈습니다. 한우, 전복, 도미, 각종 나물과 버섯들. 머릿속에 완벽한 코스 구성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육수부터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레시피대로. 다시마와 멸치, 그리고 비밀 재료인 표고버섯 우린 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옆에서 최현도도 열심히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식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모던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도미회를 뜨는 순간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와, 저 칼놀림 봐. 진짜 프로네.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차근차근 요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도미구이, 나물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찌개까지. 최현도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플레이팅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그랜드 호텔에서 배운 정통 한식 플레이팅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색깔의 조화, 높이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 시간 종료. 마침내 끝났습니다.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내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30년간 숨겨둔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최현도의 요리부터 맛봤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무난해 보였습니다. 맛있긴 한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선영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기교는 좋은데 깊이가 부족해요. 박철수 원장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내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건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달아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한식이네요. 깊이가 다르네요. 진짜 깊이가 30년 된 간장 같아요. 숙성된 맛이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정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승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경님입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온라인에서 모든 곳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박미경이라는 이름이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최현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결 다음 날 최현도에게서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경, 내가 이긴 거 인정 안 해. 뭐라고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런 거 모르겠어. 그리고 내 딸 간병사 일하는 거 알고 있어. 병원에 말 몇 마디 하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을 건드린다고? 곧바로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네. 뭐가요? 혹시 병원에서 이상한 말 들은 거 없어? 아, 그거요? 오늘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조심하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현도가 정말로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김소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경님, 큰일 났어요. 최현도가 방송국에도 압력을 넣었어요. 방송국에요? 네, 어제 출연제에 들어온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다 취소됐어요. 이유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최현도의 권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돈과 인맥으로 나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터넷이에요. 김소영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물간 아줌마. 나이 처먹고 설치지 마라. 애들까지 끌어들이고 추하다. 거짓 영웅 놀이 그만해. 더 충격적인 것은 내 과거를 파헤친 글이었습니다. 박미경의 진실 마이너스 30년 전 호텔에서 쫓겨난 이유. 클릭해보니 거짓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다는 것, 실력 없이 운으로만 올라갔다는 것, 결국 스캔들로 쫓겨났다는 것까지.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실제로 댓글들을 보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냥 허세였네. 속았다 속아. 그날 밤 지은이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잘릴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일단 쉬라고 하네요. 딸을 안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딸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요? 포기? 어차피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현도 그 사람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 다음 날 정민수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나야. 정민수. 30년 만에 듣는 후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난 정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미경이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누나 30년 전 일 알고 있어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뭘 알고 있는데? 누나가 왜 호텔을 그만뒀는지, 진짜 이유를. 정민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총주방장이 누나한테 성추행을 했죠. 그리고 누나가 거부하니까 온갖 모함을 했고. 맞았습니다. 30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누나는 억울하게 쫓겨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런 걸 왜 기억하고 있어? 저도 그때 당했거든요. 총주방장한테. 하지만 전 참았어요. 겁쟁이라서. 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만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대신 희생당했고. 민수야.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어요. 그날 저녁 정민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말합니다. 박미경 선배님은 30년 전 그랜드 호텔 최고의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에 맞서다가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때 비겁하게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요리업계의 권력자들이 선배님을 다시 매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박미경 선배님은 진정한 요리사입니다.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후배들도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지은이 병원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수로 넘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요. 김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최현도의 짓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지은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누가 저를 밀었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밀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까지 건드리다니. 그때 최현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딸 걱정되지? 조용히 하면 더 이상 일 없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제시도 독에 속 편지 밀려왔습니다. 김소영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경님, 경찰에 신고해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CCTV라도 확인해 보자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은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지은아. 엄마가 꿈을 포기하는 게 더 싫어요. 저 때문에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에도 저 때문에 포기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세요. 하지만 위험해.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당당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딸을 지키면서도 내 꿈도 지키겠다고. 소영 씨, 기자회견 열어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예요. 30년 전 일도 지금 일도. 미경님. 그리고 최현도와 마지막 대결을 제안할 거예요. 이번에는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밤늦게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30년 전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기자회견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 요리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김소영이 라이브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온라인 시청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먼저 30년 전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랜드 호텔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3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이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최현도 씨의 협박과 모함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나요? 네. 제 딸의 직장을 위협했고 심지어 신체적 위해까지 가했습니다. 술렁임이 더 커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소영이 앞으로 나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CCTV와 증인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협박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최현도의 협박 문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관중들이 분노에 차서 웅성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도 씨에게 정정당당한 대결을 제안합니다. 마이크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한 심사위원들 앞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결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뒤 최현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경, 내가 감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결 받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나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건을 걸겠어요. 뭐? 완전 공개. 모든 과정을 라이브로 중계. 그리고 심사위원은 제가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 최현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면 모든 부정행위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요리업계에서 물러나세요. 뭐라고? 페어하지 않나요? 저도 지면 완전히 포기할 테니까. 긴 침묵 후에 최현도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일주일 후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홀에서 세기의 요리 대결이 열렸습니다. 3,000명의 관중과 온라인 100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위원으로는 정민수를 비롯해 공정한 인물들로 구성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총괄 데이비드 신 한식재단 이사장 김혜숙, 그리고 일반인 대표 5명까지. 오늘의 주제는 어머니의 밥상입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제한시간 3시간 5가지 요리로 구성된 한 상을 완성하세요. 어머니의 밥상.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주제였습니다. 시작.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30년 전 그랜드 호텔에서 처음 만들었던 메뉴가 떠올랐습니다. 고급 재료가 아니라 정성으로 승부했던 그 요리.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재료들이었지만 내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먼저 된장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된장을 우린 깊은 맛의 국물. 여기에 직접 담근 김치와 두부 그리고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옆에서 최현도도 열심히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재료들을 사용해 화려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두 번째는 갈치조림이었습니다. 생갈치를 직접 손질해 무와 함께 끓였습니다. 간장과 고춧가루의 절묘한 조화. 30년간 딸을 위해 수백 번 만들었던 그 맛. 세 번째는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요리. 시금치의 떫은 맛을 빼고 고소한 참기름의 향을 입히는 것. 정확한 불 조절과 타이밍이 생명. 네 번째는 계란말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주던 그 따뜻한 추억의 맛. 계란을 풀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혔습니다. 마지막은 밥이었습니다. 백미의 현미를 조금 섞어 윤기가 흐르도록 지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관중들이 내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손놀림 봐. 정말 예술이네. 어머니의 손길 같아. 최연도는 점점 조급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플레이팅 하려다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나는 차근차근 플레이팅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성스럽게 각각의 요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시간 종료. 드디어 끝났습니다. 내 앞에는 완벽한 어머니의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최현도의 요리부터. 시각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어머니의 밥상이라기보다는 레스토랑 요리 같네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데이비드 신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머니의 맛이네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연달아 감탄했습니다. 30년 묵은 간장 맛 같아요. 정성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네요. 갈치조림을 맛본 김혜숙 이사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일반인 심사위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밥상이 그리웠어요. 집밥의 진짜 의미를 알겠네요.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요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어머니의 밥상에 더 어울리는 요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경님의 요리입니다.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온라인에서 모든 곳에서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의 억압, 고통, 그리고 꿈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연도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최연도 씨 약속 지키시겠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최연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사과에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미경이라는 이름으로 요리사로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끓는 지점에서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골목길에 문을 연 미경인의 부엌은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명만 정성껏 차려낸 한 상으로만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만석이에요. 김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 식당의 홍보팀장이자 가장 든든한 동업자였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뭐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내 자리, 내 시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또 감동해서 우시더라고요. 지은이 홀에서 들어와 말했습니다. 딸도 이제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사 일을 그만두고 내 곁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야? 중년 부부셨는데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요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요리사의 보람이었습니다. 저녁 영업을 마치고 나는 홀로 주방에 남았습니다. 30년 전 내 전용 칼을 손에 들고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문득 최연도 생각이 났습니다. 대결에서 진 후 그는 약속대로 요리업계에서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연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겸손해 보였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식당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그냥 집밥 같은 걸로요.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 갈치조림, 나물무침,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최현도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저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감정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요리를 먹어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겠어요. 최현도가 계속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구나.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요리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식사를 마친 최현도가 계산을 하려 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순 없죠. 손님이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요리를 다시 배우고 싶어요. 진짜 요리를.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오히려 연민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최연도는 내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조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도 변했고 나도 변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지만 나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정성을, 기교보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나는 홀로 주방에서 내일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칼이 여전히 내 손에 착 감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칼날에 반사되어 벽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내일 준비하고 있어. 엄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은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뭘? 포기하지 않는 법. 자신을 믿는 법.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아, 너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네, 엄마.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복수를 했을 때보다 용서를 했을 때가 더 자유로웠습니다. 증오를 놓았을 때 진정한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나는 최고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성공이고 더 깊은 만족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재료 고르시네요. 시장 상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들죠. 그럼요. 그리고 정성이 있으면 더 좋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든 싱싱한 재료들, 곧 만날 손님들의 얼굴, 그리고 내 곁에서 함께 꿈을 키워가는 딸과 동료들. 이 모든 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하자. 30년간의 잔열이 이제야 진정한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뜨겁게 끓던 시간들이 식으며 남긴 온기가 내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박미경 씨.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용서와 포용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박미경 씨는 62세에 증명했습니다.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나요?
그렇다면 박미경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인생 청취록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